자, 16번 문제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16cm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조건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원기둥의 높이이기 때문에 얘를 미지수 x라고 표현하고 그림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16이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둘레는 2파이 그리고 높이를 x라고 했으니까 x의 합이 21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또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한번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r도 있고 x도 있고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위에 식을 이용해서 이 부피의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위에 식을 x는으로 고쳐가지고 이 v를 r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x가 216 빼기 2파이r이니까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전개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피는 요 r에 관한 3차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3차식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 파이 제곱 r 제곱 432 파이 r 되겠죠. 인수분해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요 v 프라임이 언제 0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r이 0일 때와 파이분의 72일 때 뭐가 되겠다? 그렇죠. 극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니까 v 프라임은 극값인데 0과 파이분의 72에서 언제 극대 극소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 v 프라임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고요. 요 2차 함수의 부호를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에서는 그렇죠, 극소값, 파이분의 72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만 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파이분의 72일 때가 유일한 극대값이기 때문에 요 v는 파이분의 7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유일한 극대값을 가지면 그 값이 최대값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부피 v는 r이 파이분의 7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원기둥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높이는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x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아마 r이 파이분의 72인 것을 요 x와 r에 관한 관련식에 대입을 해주면 x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x가 얼마일 때 72일 때 단위도 붙여야 되겠죠.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센티미터니까 높이가 72cm일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17번은 접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요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잘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주어진 곡선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은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k에서 요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다고 했죠. 그러면 1,k도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 1,k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3개를 그을 수도 있어요. 3개. 그죠? 자, 접선이니까 우리가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러한 접선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접선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 접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접점을 t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t점을 지나고 1,k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접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점이 몇 개 생깁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3개가 생겨야 되겠죠. 3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1,k를 대입한 식의
3차 방정식이 될 텐데 그 3차 방정식이 3개의 해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요 녹색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요 곡선을 미분한 식에다가 t를 대입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미분한 식에다가 t를 대입한 요 식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얘고 요 점을 지나가는 우리가 1차 함수의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죠? t,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빼기 11t 더하기 6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인 1차 함수의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얘는 1,k도 지나간다. 그죠? 그럼 얘는 1,k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1,k를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입한 식은 얘인데, 자, 요걸 괄호를 좀 풀어줘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냥 괄호를 풀어주고 3차는 3차끼리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준비할 점, 이제 우리는 요 k를 찾는 건데 이 t 접점이 몇 개 존재한다? 그렇죠. 3개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말은 요 방정식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해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한 식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3개의 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접점이 3개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래야 이 조건에 맞는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거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죠?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해를 갖는다를 다시 해석을 하면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y는 k라는 함수와 y는 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자? 그렇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떤 범위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k의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먼저 미분을 하면 이러한 식이 되고 1과 2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면 자, 여기 1일 때 값이 얼마죠? 그렇죠. 요 식에 넣어봐야 되겠죠. 그죠? t가 1이면 마이너스 7 더하기 12 빼기 5니까 0이네요. 0. 그러니까 요 함수는 1,0을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2일 때 값도 봐야 되겠죠. 1과 2의 극값이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2를 대입하면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점을 찍고 그럼 얘가 극소겠죠. 극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극대니까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5를 지나가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2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이러한 3차 함수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y는 k는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면 한 군데서 만나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세 점에서 만날까요? 그렇죠. 여기 0보다는 아래쪽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0보다 아래쪽이면서 뭐보다는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k가 요 범위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곡선과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저 식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커야 하고 0보다는 작으면 곡선과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t의 값이 3개가 되는 거고요. t가 3개라는 말은 접점이 3개. 접점이 3개라는 말은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은 좀 문제 기네요. 최고점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 모든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답니다. 절대값 fx는 4에 실근의 개수가 4일 때 f3의 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요 표현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요 fx가 y축의 대칭인 함수다라겠죠. 자, 4차 함수면서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y축 대칭인 함수면 4차 함수는 우리가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까지 있겠죠. 그죠? 근데 y축 대칭이면 짝수항들만 남아있어요. 짝수항들만.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겠죠, 그죠? 여기에 표현되는 지수들 A, B, C들이 모두 뭐만 있다? 짝수만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차식이니까 fx를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 x 대입한 식과 요 fx가 같다 방정식을 풀면 여기 있는 홀수 차수들 있죠. 여기 a는 0, c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두고 시작하자. 여기 홀수 차수는 없이 짝수 차수들만 있는 x 4제곱 bx제곱 더하기 d라고 두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 0 넣으면 0 나온대요, 그죠? 0 넣으면 0이니까 d 값도 얼마다? 0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간단하게 x 4제곱 더하기 bx제곱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fx라는 함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fx는 0에서 뭘 가지고 중근을 가지고 요 b 값에 따라, 그죠? b 값에 따라 뭐 해를 4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b의 부호에 따른 요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잠깐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b가 0이면 fx는 그냥 x 4제곱이죠.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그냥 x제곱 형태와 비슷한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양수라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이다. 그럼 이 부분에는 해를 가지지 않죠? 그렇죠? 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양수면서 그냥 x제곱 0에서만 중근을 가집니다. 그럼 마찬가지 요 그래프의 형태겠죠. 자, 그런데 요 형태는 주어진 조건 절대값 fx는 4 이미 절대값 그래프가 얘죠, 그죠? 왜냐면 양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4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2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맞는다 안 맞는다? 조건에 맞지 않는 조건이겠죠. 그 말은 b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b가 음수라면 요 식이 x의 제곱도 있고 x 뭐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x 제곱으로. 그러니까 0에서도 중근을 가지면서 우리가 적당한 값에서 근도 이렇게 가지겠죠, 근도. 그럼 다차함수 그래프 형태가 아마 근을 가지면서 중근을 갖고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일 겁니다. y축의 대칭이면서, 그죠? 자, 근데 절대값 fx가 4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린 이런 형태겠죠, 그죠? 자, 이 노란색 함수가 절대값 fx의 함수입니다. 자, 근데 y는 4와 실근의 개수가 4라 했죠, 그죠? y는 4가 이쪽에 있으면 4개 안 나오죠, 그죠? 그럼 4개 나오려면 이 4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위치, 이게 얘가 y는 4여야만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말은 원래 흰색 fx 함수에서 요 밑에 극소값들 있죠, 극소값들. 여기 극소값들이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여야 한다 이 말이겠죠, 이 말. 그게 이 뒷부분 절대값 fx는 4의 실근의 개수가 4라는 의미가 해석을 하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 식이 있으니까 요 함수를 미분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세우면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0이 되는 값. 자, 이 0은 당연히 우리가 이미 극대값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의 해가 극소값이겠죠. 근데 b가 뭐이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x는 어디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점, 즉 x가 불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으면 양수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극소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요 값을 원래 함수인 fx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면 f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습니다, 그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의 값은 x의 4제곱이니까 요걸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요 b는 그대로 b x제곱 대신에 얘를 넣어줬습니다.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얘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뭐 풀어주면
b제곱이 1인데 b는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b가 음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fx의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f3을 구해주면 72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19번은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그죠? 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몇 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 요 말 뜻이 뭘까요? 그렇죠. 수면 높이의 변화율이죠. 변화율. 수면 높이가 1초에 1cm 올라간다니까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식으로 쓰면 자, 높이를 우리가 보통 문자 h로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요 물 그림에서 수면의 높이를 h라고 두고 수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수면 높이의 변화율이 1이다라는 것을 dh dt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d dt가 붙으면 d의 거의 변화율이니까 수면 높이 h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1이다라고 기호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h라고 했는데 큰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닮음이죠. 그 닮음. 즉 r 대 h는 12 대 9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12 대 9는 우리가 약분하면 4 대 3이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렇죠. 3r은 4h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 부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 봐야 되겠죠. 자, 원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이 붙죠. 그죠? 3분의 1에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h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r을 뭐로 고치자? h를 고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r을 3분의 4h로 고친 다음 r 대신에 대입하면 부피는 27분의 16 파이 h 세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양변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v를 t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dv dt. 이쪽은 미분을 실제로 하면 3이 내려와서 9분의 16 파이 h 제곱하고 h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h dt라는 식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dh dt 즉 h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1임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은 9분의 16 파이 h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6초 후의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가니까 6초 후에는 높이 h가 얼마겠어요? 6이겠죠. 6. 그래서 우리 답은 여기 h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6을 대입하면 우리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h에 6을 대입했으니까 36이죠. 그럼 64파이가 나오는데 얘가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라고 해줘야 되겠죠.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할 때 여기 미분 연산자들 붙는 거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